떠날 때가 되니까 부족했던 기억만 가득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피할 생각은 없는 거죠. 어제 제가 기자간담회 할 때도 얘기했는데 여기 와서 임종석 실장이 그만둔 걸 알았어요. 예. 노래 들리시죠? 어제 세찬비가 온 뒤에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정치권도 살얼음이 언 것 같습니다. 86그룹에서 대표 주자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불출마에 여당 내부 후폭풍이 좀 일고 있습니다. 무게감이 좀 있었던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더 힘을 내서 국민과 함께 헤쳐가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떠날 때가 되니까 부족했던 기억만 가득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뭐 거의 정계 은퇴 수준의 네. 발언을 했기 때문에 김상희 평론가님, 네. 뭐 여권 관계자들 잘 아시니까 정말 속내는 네. 뭔지, 왜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가 전 참 궁금해요. 저는요, 저런 결단들이 개인적인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공익에 큰 득이 된다면 나쁜 거보다는 좋은 거에 박수를 쳐주는 게 저는 일단 맞다고 봅니다. 속내를 좀 떠나서 일단은. 네네. 왜냐하면 지금 진영 논리가 모든 거를 다 집어삼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과도한 속도들을 내서 그래요. 고속도로 초입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이 최근에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좀 많이 가졌다고 보고요. 현 정치권의 문제점을 많이 성찰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볼 때, 아, 지금 이거는 내가 지금 나설 때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 정치권에 내가 미래와의 그 다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던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하나의 좋은 그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어떤 그 빈 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압박을 느끼게 했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잘한 것 같고요. 그 결단이 저는 다른 이유가 없다면, 뭐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해서 예. 뒤에. 근데 그런 게 없이 정말 이게 결단이라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다시 임종석을 불러줄 것이다. 그리고 이게 1보 후퇴가 돼서 2보 전진의 힘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전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이유가 없다면입니다. 알겠습니다.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임종석 전 실장은 주소도 종로로 옮길 정도로 정치 1번지에 큰 뜻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첫눈 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간에는 임종석 비서실장님이 이 지구 온난화로 대한민국에 눈이 많이 없는 걸 노린 거 아닌가. 저는 적어도 이때까지는 좀 있어달라고 했고요. 조금 더 있어달라고 제가 만류하는 중입니다. 살림집 이사를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뭐 종로로 살림집 옮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 어렵다고 해서 피할 생각은 없는 거죠. 예. 이분이 소환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정세균 의원, 지금 종로 지역구의 국회의원인데 실제로 임종석 실장이 뭐 이 은퇴 여부를 떠나서 종로에서 텃밭 다지기가 좀 쉽지 않았던 모양이죠. 뭐 제가 임종석 실장의 마음속에 안 들어가봐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임 전 실장의 머릿속에는 4가지 단어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정세균, 그다음에 조국, 청와대,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 아마 이 가지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먼저 이제 그 정세균 의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본인이 청와대를 나오면서 은평구에서 아파트를 팔고
이 평창동 쪽에 조그마한 이제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부인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종로 출마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 국회의장을 하면 웬만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정계 은퇴 수순을 밟거든요. 그것 때문에 종로로 온 것인데, 문제는 정세균 의장이 뭐 나는 정계 은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본인이 확고하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임종석 실장이 나와서 지역구를 한 번도 돌아다니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조금만 움직이려고 해도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으니까 그 본인이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왔는데 뭔가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뭘 했냐면 산으로 돌아다녔어요. 최근까지도 지리산 종주를 갔다 왔습니다. 자, 그런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청와대가 전 비서실장인데, 예. 그럼 뭔가 정치권에서 뭔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도 그렇고. 근데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어디 뭐 딴 데 가라, 너 나경원 원내대표 붙어라, 뭐 광주 가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건 웃기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누구의 어떤 저격수로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최근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아, 이거는 좀 이제 아니겠다. 또 586들이 뭔가 이제는 자성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들. 그리고 남북 관계가 본인이 있을 때 너무나 잘 됐는데 지금 와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잘 안 되는 측면들에 대한 어떤 자괴감. 저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 않나 싶습니다. 모른다고 하시면서 머릿속 다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은데. 임종석 실장의 결단의 또 다른 배경, 아까 잠시 나왔지만 바로 청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기대 수준만큼 충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올해는 안팎으로 더 큰 시련과 도전이 예상됩니다. 임종석 쪽에서의 반응은 난 거꾸로인데 난 국민 여론을 받아주는 게 좋았다는 생각, 젊은이들 위로해주고. 저 SNS 카톡 내용이 공개됐을 때 좀 얘기가 많았을 때, 조 전 장관 이슈가 한창 불거졌을 때 임종석 실장은 뭔가 여당 의원들과 다른 얘기를 했다. 이게 아마 은퇴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저건 아마 임종석 실장이 당시 야인이잖아요. 야인이면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사실 객관적으로 민심을 살필 수는 있죠.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있었을 때만 저런 일이 터지면 저런 입장을 못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가지는 무게감 때문에. 그런데 아마 한 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런 입장을 보이는 걸로 좀 보이고, 그렇다고 보면 아마 지금 현 정부의 어떤 본인이 나간 이후에 현 청와대의 어떤 흐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좀 다르게 가는 것에 대한 좀 실망감을 가졌을 수는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요, 임종석 전 실장의 이런 결단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반응을 보인 이들도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어제 제가 기자간담회 할 때도 얘기했는데 여기 와서 임종석 실장이 그만둔 걸 알았어요. 미래 세대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출되는 게 좋은지의 문제들도 그대로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리를 놓고 정치 기득권화돼 있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모욕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상호, 이인영, 운동권을 함께 있었던 이 86 그룹들은 임종석 전 실장 은퇴에 불똥이 튈까봐 조금 좀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한 임종석 전 실장의 불출마, 86 그룹들 세대교체 파도가 더욱더 거세지겠구나 위기감을 느끼는 게 이인영 원내대표나 우상호 의원 말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종로를 지키고 있던 정세균 의원도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국회의장까지 했는데 내가 대통령 전 비서실장 물러나게 해놓고 또 나와야 하느냐, 모양새가 썩 좋지만 않습니다. 출마 명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출신 참모들 40명이 출마 의사 밝혔다고 했잖아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경고 메시지 날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청와대 출신 참모들일 것이다. 비서실장이 내가 용퇴하는데 행정관 경력으로 내가 출마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궁색해지지 않을까. 어쨌든 이 나비 효과가 민주당의 공천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의 은퇴, 이 후폭풍 얘기 이번 주제에서 짚어봤습니다. 관련해서 댓글 5개가 들어왔는데 한번 같이 만나보실까요? 사람은 누구나 갇히면 우울하고 좁은 곳에 갑갑해한다. 폐소공포증. 조 전 장관 동생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 얘기를 또 하시네요. 조 전 장관 가족 때문에 국민이 우울증 걸렸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조 전 장관도 이제 시민이다, 특혜 주지 마라 라는 댓글이 있고요. 범죄자들이 고마워야 듯. 마지막 댓글도 만나보겠습니다. 형법
교수가 저런 곳에 써먹으려고 했다라는 또 비판도 있고요. 하나 더 있나요? 예, 6개까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기준이면 최순실 씨, 그러니까 최서원 씨 가족 온 국민이 인권유린한 거다라는 뼈있는 비판 얘기까지. 댓글 여기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